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어, 교재 내용으로 들어가서 좀 앞부분, 1장 앞부분을 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 강의 계획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에, 인간과 관련돼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었던 쭉 프로세스, 다시 말하면 학부 때, 심화과정 때, 그 연결고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쭉 한번 나열을 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1장, 오늘 여기 나와 있듯이 실제로 이제 인적 자원 관리가 인적 자원이 중요하다, 또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또 이런 어떤 오늘날의 어떤 시대에 맞게끔 어떻게 인적 자원 관리가 되어져야 되느냐, 또 어떻게 펼치면 어떤 전략을 쓰면 오늘날에 필요한 경영 현장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두 가지,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자기 개발, 그래서 인적 자원 개발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는 인적 자원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발할 뿐만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의 관리, 다시 말하면 HRD와 HRM을 효과적으로 그 두 가지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달성하기를 원합니다. 이 목표를,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한번 내용을 좀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학습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챕터 1에 보면 타이틀이 창조 경영과 인적 자원 관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주 참 좋은 우리의 타이틀도 되어 있는데 오늘날의 시대가 어떤 창조 경영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창조 경영이라는 이런 어떤 시대적인 화두, 이런 어떤 경영 현장에서 인적 자원 관리는 어떻게 엮여져야 하느냐, 추구되어지고 추진되어져야 하느냐, 이제 이런 각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조금 나가 보겠습니다. 그 앞부분에 요 참 좋은 명언이 있군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죠. 이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이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문을 열면서 오늘 여기 교재에서 제시한 두 가지 검문, 좋은 명언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군요. 이게 보니까 앞에 거는 그 미국 35대 대통령이었죠. 존 F 케네디가 60년대 대통령입니다. 그때 우리는 달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달에 갈 뿐만 아니라 달에 관련돼서 이제 우리의 지평을 넓히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이었죠. 그것은 쉽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하려고 한다. 또 다른 사람들도 도전할 거다. 그래서 꼭 성취하기를 원한다 하는 아주 야심찬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죠. 정말 이런 어떤 선언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죠. 의미가 있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세상을, 또 어떤 새로운 차원을 열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쉽지 않죠. 쉽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가치 있는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당해야 할 어려움이 있다. 또 그것은 그 어려움을 놓고 도전하는 거고, 또 목표는 성취하는 거다. 이런 굉장히 좋은 선언을 했었죠. 그래서 상당히 뭐 다른 여러 가지 명언도 있지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밑에 보면 이 아인슈타인이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다시피 뭐 아인슈타인은 과학계였지만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시사점, 또 철학들을 많이 인류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때
제안한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가 현재 대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현재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 뭐 특별히 오늘날의 시대에 우리가 더 피부로 와닿는 이 얘기죠.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 현재의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죠. 이제 이게 우리 인류들에게 큰 과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방식으로 해결이 되면 그거는 문제가 아주 간단한 문제이죠. 지금 우리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 이 이슈도, 이 문제도 현재의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내용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그러면 그런 문제에 맞는 기존의 해결 방식으로 안 되니까 사고의 패턴을 바꿔야 된다. 새로운 사고 방식을 배워야 한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죠.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이다. 이제 이런 배경들, 뭔가 어렵다. 또 어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핵심이 되겠죠. 이런 배경들이 오늘날의 시대에 우리가 인적 자원으로서 또는 사람이 해결해야 할 또는 사람에게 오늘 인류들에게 부닥쳐 있는 과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시사점을 우리에게 준다. 이렇게 보면 좋겠죠. 이런 맹을 좀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제 1장에 보니까 이런 우리가 어떤 검언을 좀 명언들을 생각하면서 1장에서는 창조 경영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죠. 이 파트는 내가 조금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 학습 목표가 바로 오늘날의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오늘날의 기업은, 조직은 어떤 전략, 또 개인은 어떤 개인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런 시대 상황에 맞게끔 음, 자신을 개발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특히 6가지의 타겟, 목표를 가지고 우리 일정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그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그 미래를 지배할 가치는 뭐냐? 여러분 조금 기억하십시오. Creative Destruction. 이게 뭐냐 하니까 우리말로 창조적 파괴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모든 문제를 앞에서 우리가 잠깐 봤듯이 기존의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의 연장선상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그러면 새로운 기존의 질서를 파괴해야 된다. 새로운 문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법으로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기존의 문제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체계를, 해결 방법을 파괴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시각 가지고, 새로운 사고 방식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어떤 배경을 이름하여 창조적 파괴다.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랙션이다. 이거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우리 경영 현장에서 여러분도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뭡니까? 점진적인 기술 개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부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인 기술 개선은 한계다. 한계가 있다. 이제는 기존에 했던 방식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기존의 것을 파괴시킨 다음 새로운 아이디어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고유명사화 되어졌습니다. 창의적, 창조적 파괴다. 이렇게 합니다. 그걸 이제 creative destruction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런 개념들이 오늘날 어떤 창조 경영이라는 개념에 그 이면에 이것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창조적 파괴. 이걸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죠. 조금 이따 이걸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자,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존의 연장선상에서 접근하려고 했던 기업들, 조직들이
자기 자리를 잊어버린, 다시 말하면 창조적인 파괴를 하지 못해서 도태된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알다시피 여러분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좀 많이 등장되는 내용들인데 사례인데 뭐냐 하니까 여러분 노키아 같은 회사 한때 이 무선 통신 시장에 아주 최고 강자였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지상에서 이 흡수 합병이 되어지고 이제 존재가 없어졌습니다. 또 뭐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의 그 코닥이라는 회사가 있었죠. 필름을 가지고 현상을 하던 이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이제 도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된 회사 대표적인 것이죠. 자, 이런 것들처럼 이제는 기존에 있는 어떤 문제 해결 방법으로 연장선상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자. 이걸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적인 파괴가 필요한 이제 이러한 시대다. 이러한 창조적인 파괴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이제 큰 키워드가 오늘날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창조 경영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창조 경영.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는 창조 경영을 이 요구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창의적인 파괴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 인적 자원, 이것이 핵심이다. 뭐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 가서 여러분이 부닥쳐야 할 세상은 기존에 배웠던 거 또는 기존의 해결 방법들로 가지고는 적용의 한계가 있다. 아니, 그것으로는 어렵다.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떤 지식 체계를 또 여러분의 어떤 사고 방식을, 다시 말하면 창의적인 파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고 방식의 이노베이션,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주어지는 해야 할 경영을 우리가 창조 경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창조 경영을 여기 여러분 좀 표시로 잘 했는데 여러분 교재 5페이지에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협의의 창조 경영, 여기 표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협의의 창조 경영,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협의의 창조 경영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뭐냐 하면은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것이 아닌 소위 말하면 신제품 또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한다. 이걸 좀 좁은 의미에서의 창조 경영이라고 하면 좀 넓은 의미, 광의의 창의 경영은 뭐냐? 창조 경영은 요 위에 나와 있죠. 요거는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뿐만 아니라 업그레이드까지 포함해서 이걸 이제 넓은 의미에서의 창의적인 창조 경영이다. 그러니까 정말 조금 좁은 의미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한다. 이것이 협의의 창조 경영이라고 하면 조금 넓은 의미에서는 혁신뿐만 아니라 업그레이드, 개선의 영역까지 포괄했을 때는 좀 넓은 의미의 창조 경영이다. 요거를 이론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보면 이때 조금 여러분 그 화면에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오늘 제가 이제 이 과목을 통해서 계속 설명해 나가는 기본은 뭐다? 협의의 창조 경영.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하겠다. 너무 큰 부분은 이 광의의 창조 경영 너무 넓으니까 우리가 오늘날 창조 경영이라는 이 개념의 어떤 범주는 이게 협의에, 다시 말하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여기서 여기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고객에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창조하는
총체적인 경영 활동,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의 창조 경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은 우리가 계속 배워왔듯이 어떻게 고객에게 더 높은 차원의 밸류를 제공할 것이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기존의 방법 가지고 안 된다. 창의력과 상상력이 동원되어야 된다. 이런 걸 총동원해서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한다. 이런 종합적인 경영 활동을 창조 경영이다. 이제 이것은 여러분 조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모든 기업들이 이 창조 경영이라는 이 개념, 지금 우리가 정했던 이 개념을 중심으로 경영 활동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것은 좀 우리가 먼저 정의를 하고 이런 창조 경영이라는 토대를 기본 컨셉을 가지고 어떻게 기업이 인적 자원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창조 경영을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사람이잖아요. 누가 과연 고객의 가치 기준을 정한단 말입니까? 또 가치 기준을 정했다 하더라도 아이디어를 내고 창조하고 상상력을 돕는 사람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걸 갖다 엮어내는 것도 역시 사람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다양한 AI라든가 이런 도구들의 도움을 받죠. 그러나 주체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 창조 경영이라는 모토, 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모든 기업들이 어떤 경영 활동을 하는데 그 경영 활동의 이면에는 핵심은 누가 있다? 고품격의 인적 자본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조금 더 볼게요. 여기에 이제 그런 어떤 정의를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핵심 이 창조 경영이라는 어떤 개념 하에서의 어떤 또 하나 등장되어지는 중요한 단어가 오늘날 이제 대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강조되어지고 있죠. 기업과 정신입니다. 기업과 정신. 이것도 여러분 좀 키워드니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설명하죠. 창조 경영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봤듯이 기술의 수명 주기가 이렇게 좀 있다 합시다. 이렇게 보통 기술의 수명 주기가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창조적인 파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 기술의 혁신 주기에 맞게끔 어떤 전략을 펴는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 여기에서는 혁신이 필요하다. 창조적인 파괴를 통해서 뭡니까? 새로운 차원의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을 만들어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기술이라는 게 이제 연속 성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차원도 불연속성이라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기술의 차원이 이 기존의 S 차원에서 새로운 S 차원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데 필요한 것을 말한다.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션이다. 이렇게 기존에서 어떤 새로운 영역으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접근하는 이렇게 가고자 하는 창조적인 혁신을 이루어진다. 이 창조적 혁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브레이크스로우라고 그래. 브레이크스로우 싱킹. 요걸 갖다 돌파 사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파 사고. 이것도 조금 많이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처음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브레이크스로우 싱킹. 돌파. 다시 말하면 기존의 연속선상에서의 적용 응용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을 돌파해야 된다.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션이 이루어지는 그 어떤 접근 이면에 있는 것이 뭐다? 여기에 말했던 이 돌파 사고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는 여기에 기존의 기술, 뭐 밑에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 대한 고정관념, 기존의 경영 패러다임을 타파하라. 그리고 혁신, 이 창의적 크리에이티브 조금 전에서 봤던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션 이 부분을 가지고 해야 혁신을 해야 이와 같은 창조 경영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좀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에, 또 조금 잠깐 지우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지워지질 않네. 됐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아까 조금 전에 기업과 정신이라고 했는데, 아까 이게 또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큰 화두가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노베이션 하면 제가 아마 여러분에게 설명 한번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노베이션 하면은 핵심이 여러분 슈페트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죠. 우리 경영학사에서. 그래서 이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션은 슈페트인데, 이 슈페트가 이제 이러한 혁신을 가능하게 한 주된 요소가 뭐냐? 혁신하려면 기업과 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조금 이제 키워드로서 이것도 좀 잘 여러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업과 정신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앞에서 조금 전에 봤듯이 창조 경영에는 이제는 돌파 사고, 브레이크스로우 싱킹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브레이크스로우, 다시 말하는 혁신이 가능하게 한 주된 요소가 기업가 정신이다. 자, 이것은 뭐냐? 기업들은 이 모험심, 기업가 정신인 것은 기업가가 예리한 통찰력과 창의적인 마인드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이걸 가감하게 추진하는 행위. 이것이 이런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가가 기존에 있는 방법에서 조금만 떠나면 굉장히 위험하다, 불안한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이노베이션,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션이 가능하게끔 예측하고 주도하고 추진하는 이런 정신을 기업가 정신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게 이 기업가 정신은 경영자, 특히 CEO에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창조 경영이라는 것은 돌파 사고를 통하여 앞에서 봤습니다. 이 돌파 사고를 통하여 창조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션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기업가 정신까지 관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왜 그러면 이런 이제 돌파 사고라든지 또 혹은 이렇게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하는 것을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 잘 지워지지 않아갖고 기업가 정신까지 설명을 했고요. 이제 다음으로 여기에 이제 왜 이런 창조 경영을 하는데 기업가 정신과 어떤 돌파의 사고가 필요한가 하는 것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앞에 우리가 봤던 내용인데 왜 이런 창조 경영이 필요하냐 하는 건데 그 필요성은 바로 두 가지인데 여기 그림을 잘 설명했죠. 모방의 한계와 성장의 한계다. 이제 우리나라도 뭐 이제 선진국과 전 세계의 어떤 기업들과 나란히 경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려지지 않고 모방만 해도 성장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던 시대에는 그냥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패스트 팔로우, 빨리 따라가면 되는, 모방 잘해서 빨리 따라가면서 성장하면 되는 이런 시대였죠.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아다시피 정보통신이 발달되어지고 또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적 혁신을 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죠. 모방할 수 없다는 거, 또 성장도 상당히 노력에 비해서 이제는 기존의 것 가지고는 기존의 방법 가지고는 성장에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이제 배경 때문에
에,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니까 이 신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신성장 동력이 필요한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신성장 동력이 뭡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도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는 게 ICT, 그 다음에 이제 융합, 또 나아가서는 이제 바이오, 이런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쟁하는 방법도 어떤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현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창조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모방할 수 없다는 거, 또 이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거, 이것이 배경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이걸 돌파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이 ICT 기반의 융합과 컨버전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사물 인터넷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빅데이터 같은 거,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씩 좀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 성장의 한계라든지 모방의 한계를 조금 더 사례로 한번 보면, 여러분 책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왜 우리가 성장이나 모방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냐, 이거 한번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 공기청정기인데 삼성전자과하고 샤오미 거의 비교입니다. 이게 보면 똑같은 거의 이제 성능이 비슷해지는데, 이 중국은 뭐 대표적으로 보면 뭘로 경쟁이 초점을 삼습니까? 주로 이 가성비죠. 근데 거의 이제 비슷한 가격인데 이 삼성 거에 비해서 이 샤오미가 거의 반값도 안 돼요. 이 가성비가 짱이죠. 이렇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자동차도 한번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를 움직이는 대표적인 아이템인데, 현대차가 2018년 자료입니다. 이 한 대당 36만 원 정도를 우리가 돈을 번다 했을 때, 대표적인 경쟁사인 도요다는 한 대당 279만 원 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잖아요. 좀 심각한 사안이죠.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이게 내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우리 이제 산업 현장에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봤듯이 창조적인 혁신을 왜 소위 창조적 혁신에 의한 창조 경영을 해야 되느냐, 이런 성장의 한계, 모방의 한계 때문이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이제 새로운 전략,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대표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미래의 모빌리티 혁신 도시를 만들겠다. 이미 착수를 했죠, 그죠? 이거 엄청난 내용입니다. 맞춤형 주행 셔틀 같은 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에서 끝나지 않죠. 이 자동차 안에서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자동차가 하나의 플랫폼이 되어져요. 환승 거점, 허브 거점도 만들어서 이동 시간을 줄인다든가, 그 다음에 자동차 셔틀이 하나의 병원이 된다든가, 호텔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는 앞으로 기존의 개념을 완전히 브레이크스루, 타파한 새로운 의미에서의 현대차, 이제 미래 모빌리티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등장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봤듯이 이런 배경하에서 우리는 이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된다. 그래서 ICT 기반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물 인터넷, IoT 같은 거. 이게 이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의 연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조금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 사물 인터넷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경영, 이 앞에서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가 아니고 이제는 뭘로 가야 된다? 여기서 보니까 퍼스트 무브로 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잘 따라가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퍼스트 무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개념들이 오늘 창조 경영이라는 배경하에 우리에게 주는 오늘 창조 경영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배경을 갖고 이런 이제 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된다 하는 이제 이런 필요성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런 창조 경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제 이런 배경하에서 한국 기업은 또 구체적으로 한국 기업에서 인적 자원은 무엇을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런 거 같이 한번 또 나눠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요걸 해서 마치겠습니다.